예,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양도할 때 맹도 비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큰 건물, 임대하고 있던 건물을 이제 양도하면서, 임차인을 내보내야 되는 조건으로 이제 양도하는 경우가 있죠. 그럴 때 이제 명도 비용은 양도세 계산할 때 이제 필요 경비로 공제가 되는데, 양도 비용으로 공제가 되는데, 그런데 이 명도 비용을 세무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, 원천 징수를 해야 되느냐, 또 받는 사람은 또 어떻게 사업 소득이 구성되느냐, 아니면은 기타 소득으로 해가 소득세 신고해야 되느냐,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일단 임차인을 내보내는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그냥 임차인도 매매 부동산을 승계해 가지고 계속 임대를 하면은 그런 게 필요 없는데, 임차인을 다 내보내고 이제 새로 건물을 신축한다든지, 안 그러면 자기가 사용한다든지, 그럴 때는 기존 임차인을 내보내야 됩니다. 근데 임차인을 내보내려고 하면은 이제 이사 비용이라든지, 또는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데 또 내보내고 하려고 하면은 이제 하여튼 보상금이나 이런 걸 줘야 되죠. 하여튼 케이스는 매수인이 다시 임대를 하지 않고 자기가 신축한다든지, 안 그러면 새로 매수인이 다 기존 임차인들을 다 내보내고 자기가 사용한다든지, 그럴 때에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지급하는 사람이 보통은 이제 매도인이 이제 임차인을 내보낼 때 이 명도 비용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죠. 그런데 아까 이처럼 매수인이 자기가 사용한다든지, 또는 자기가 신축하기 위해서 이 건물을 매수할 때 매수인이 또 지급하는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. 그래서 명도 비용을 성격을 보니까 이게 이제 내용에 따라서, 명도 비용의 성격에 따라서 원천징수 의무도 달라지고 소득 구분도 달라집니다. 그래서 명도 비용의 성격이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구별이 되는데, 영업 손실 보상금의 성격이다, 안 그러면 사례금의 성격이다, 위약금 또는 배상금의 성격이다. 그럴 때마다 이 원천징수 의무하고 이게 달라지는데, 그러면 어떤 게 그게냐? 영업 손실 보상금은 이제 계약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계약을 해지를 했다든지, 기존 임차인이 시설 설비하고 인테리어하고 많이 했을 거잖아요. 그거 다 못 쓰게 돼 버리니까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. 그래서 그런 성격은 이제 영업 손실 보상금이고, 사례금은 어떤 거냐 하면은 법적인 지급 의무는 없는데, 원만한 명도를 위해서 자꾸 이거 안 나가고 버티고 있으면 또 곤란하니까, 그래서 사례금 쪽으로 이렇게 지급하는가. 그런데 요즘은 법적 의무가 전혀 없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.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권리금 정도는 내주도록 되어 있으니까. 그 다음에 위약금 배상금은 위약이나 해약, 계약 상대방 일방이 계약을 위반했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겠죠. 그래서 이거 명도 비용을 보면 어느 한쪽에만 다 해당된다고는 볼 수가 없고,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다 복합된 문제겠죠. 그런데 우리 지급자는 이제 원천징수 의무가 영업손실보상금일 경우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. 근데 여기서 원천징수 의무라는 거는 수령자 임차인이 이 개인인 경우에 한정됩니다. 그러니까 임차인이 개인이라든지 개인 사업자일 경우에 이 지급하는 사람이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급하는 사람이 법인이든 개인이든
요 수령자 돈 받는 사람이 개인이나 개인 사업자라야 요게 원천 징수가 의무가 있고, 수령자가 법인인 것 같으면 요 원천 징수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. 그걸 기본 전제로 하고, 그 다음에 요 그런 게 영업 손실 보상금이 요 이제 개인 사업자 뭐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고 개인 사업자일 경우에는 영업 손실 보상금의 성격일 때는 원천 징수 의무가 없고, 사례금이나 위약금은 기타 소득으로 해가지고 그 원천 징수 의무가 있습니다. 20%죠. 기타 소득 지방시하고 22%를 원천 징수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셔야 돼요. 그래서 요거는 요 수령하는 사람은 기타 소득으로 다음 연도 5월달에 소득세 신고하셔야 되고, 요 영업 손실 보상금도 이제 다음 연도 5월달에 사업소득의 영업외 수익으로 해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. 그런데 이게 이제 수령자가 법인이면 어떻게 되느냐? 법인이면 지급하는 사람이 원천징수 인원 신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. 그러면 이 수령자가 법인인 것 같으면 이거는 이제 법인의 소득을 구성하니까 그냥 법인의 뭐 영업의 수익 그래 해가지고 법인세를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근데 이제 부가가치세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은, 이 수령자가 이제 뭐 어떤 대가를 이제 지급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는 하는데 수령자가 어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문제는 없습니다. 그래서 뭐 세금계산서 그런 문제는 전혀 없고, 아무튼 수령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지급하는 사람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셔도 된다. 원천징수 뭐 신고 의무 그런 거는 전혀 없다. 수령자가 개인일 경우에만. 근데 그러면 원래 임차인이 법인인데 이 법인 대표자가 수령해버리면 어떻게 되냐? 그것도 이제 원래는 지급 의무가 그 임대차 계약서상에 그 법인이 돼 있으면 법인한테 지급하는 것이지 그 대표한테 지급하는 것이 아니거든요. 편의상 그 대표한테 지급하는 것이지.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원천징수 의무는 없다. 왜냐하면 법인이 기속 주체니까.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뭐 법인에서는 대표이사 가져갔으면 이제 가지급금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. 어쨌든 부동산 매매하실 때 임차인을 내보내는 그 맹도 비용 기본적으로 양도세 계산할 때는 비용으로 인정이 되는데, 또 이제 그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원천징수 의무가 어떻게 되느냐, 또는 수령자는 그 소득이 어떤 소득이 되느냐, 또 법인일 때는 또 원천징수 의무가 전혀 없다. 그러나 이런 모든 케이스가 그 매수인이 그대로 임차인을 선계해서 임대 사업을 하지 않고 임대 건물을 다 부수고 이제 신축을 한다거나 또는 임차인을 다 내보내고 자기가 사용한다거나 그런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. 이상 뭐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버튼. 그리고 그 내용은 제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고 국세청 상담 사례를 제가 요약한 거예요. 상담 사례가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요약한 건데 블로그를 상세한 내용은 더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